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금 느려도 뭐 괜찮아요. 우리 서서히 1등급으로 가보자고요.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네, 오늘 풀어볼 학교는 소담고등학교입니다. 소담고의 2025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봤더니 총 문제는 24문제가 나왔습니다. 19문제가 객관식이고요. 5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왔거든요. 문제수가 적지는 않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문제수가 많은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재밌게 풀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역시나 기말고사 1번 문제의 대표자죠. 네, 행렬 문제가 나왔습니다. 행렬, 지금 2x3 행렬이 있죠. 거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이 성분이 어떤 거니?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행은 얘죠. 여기서 첫 번째 열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뭐가 되겠습니까? 1.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2번 문제도 행렬 문제가 나왔네요. 자, 행렬 A와 B가 있는데 2A-B의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성분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부터. 자, A에다가 2를 곱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A는 행렬이 2, 다 2배가 되겠죠. 6, 4, 2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마이너스 B라고 했으니까, B를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될 거고 0 되고 6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더할 거죠. 이제 더했을 때의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니까 과연 뭡니까? 얘랑 얘랑의 합이겠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 그래서 4번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3번 문제 역시도 행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행렬의 곱셈이 나왔어요. 두 행렬을 곱했을 때 지금 뭐가 됐으니까 2x1 행렬이 나왔죠. 이렇게 얘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결국에는 이 A에 대한 곱하기를 해서 등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자, 요 8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A와 마이너스 1이 곱해졌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A, 그렇죠? 거기다가 3하고 2 곱한 거 6이 더해진 값, 요 값이 8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답 바로 나오겠네요.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 문제가 나왔어요. 결국 이 두 식을 만족시키는 x값, 그 공통의 x는 뭐니? 라는 걸 묻는 거죠. 자, 그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식,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식을 하게 되면 이항해 볼게요. 그럼 3x가 6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뭐가 됩니까? x는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식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항시키면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2x 이항합시다. 뭐가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뀔 테니까 x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두 개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이 연립부등식을 풀기 위해선.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최종적으로 x는 4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 x를 구하라고 했어요. 뭐만 있겠습니까? x는 3 있을 거고 4 2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정답 뭐가 돼요? 2개, 2번이라고 선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5번 문제로 가보죠.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부등식에 여기 지금 2차 부등식이 보이죠?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런 범위를 갖는다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 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그냥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요 앞에 있는 이 2차식, 얘를 방정식으로 만든 2차 방정식에 뭐가 되더라? 해가 되더라. 즉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랬을 때 A랑 B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보자.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A라는 거죠.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니까 얼마입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B를 구해야 돼요. B는 뭐가 됩니까? B는 두근의 곱일 거예요. 알파, 베타. 그쵸? 알파가 뭐예요? 얘고요. 베타 얘. 곱하면 2가 되잖아.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과 2를 더하니까 정답은 5, 즉 1번이 되겠죠. 네, 그럼 이어서 6번 문제로 가보죠. 자, 행렬 문제가 더 나왔네요. 3x2 행렬에 지금 A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의 I행 J열 성분이 요런 지금 식을 갖는다고 돼 있어요. 그쵸? 요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으면 얘를 한번 써볼까? A를 이렇게 써보겠게요. 그러면 3x2니까 지금 행이 3개라는 거고 열이 2개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의 성분 첫 번째 1행에 1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행에 2열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까지 가겠죠. A 3행 1열, A 3행 2열까지 갑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다시 나타내냐면 식을 대입해보면 되겠지? 1의 제곱에다가 1을 뺐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 1의 제곱에다가 2를 뺐어요. 그럼 마이너스 1. 이번에 2의 제곱 4에다가 1 뺐네. 3. 자, 2의 제곱에다가 2 뺐어요. 2 되고요. 얘는 3의 제곱 9에다가 1 뺐으니까 8. 그리고 얘는 9에다가 2를 뺐으니까 7이 됩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하라고 했죠? 이 성분을. 그럼 얼마가 될까요? 최종적으로? 더하면 20인데 1을 뺐으니까 19. 따라 정답은 뭐가 됩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계속해서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행렬 문제가 나왔어요. 자, 행렬 A가 이렇게 있는데 얘에 대해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A의 10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속 곱해 나가야 될까?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죠. 다 알 거예요. 들어보셨죠? 뭔가요? 바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거죠. 요거를 활용하셔야 우리 이렇게 거듭 제곱이 있을 때 문제를 훨씬 더 쉽게 바꿔서 풀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면 뭐냐면 A가 만약에 A, B, C, D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정 2차 행렬이랄까 2x2 행렬이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둘이 더한 거 A 플러스 D A 플러스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한 걸 뺍니다. 맞나요? 자, AD 마이너스 BC 그 다음에 얘가 얼마더라? 0이더라. 이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거듭제곱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지금 A가 얘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어떤 식이 생깁니까?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더한 거 AD 더한 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네. 그럼 플러스 바뀌겠지.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원래는 AD가 0이고 지금 BC가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했어? 아까 AD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4에 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4, 2가 0이다 라고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양변에 뭘 곱해볼 수 있냐면 A 마이너스 2를 곱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우변에도 곱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변에는 곱해봐야 0이니까. 자, 그럼 좌변이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얘는요, 곱셈 공식이죠. A 세제곱 마이너스 8, 2가 됩니다.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그쵸?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A 세제곱이 8, 2였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뭘 구해라? 이거 가지고 A 10제곱을 구해라. 그럼 얘를 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좀 변형을 시켜봅시다. 자, A 10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A 세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A가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러면 A 세제곱은 뭐예요? 얘잖아. 얘 아까 뭐라고 했어? 2의 세제곱에 2라고 했다고. 그럼 2의 세제곱에 2를 3배 또 세제곱했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세제곱 2를 지금 세제곱한 거라고 이렇게. 그럼 그래봐야 이거 뭐가 됩니까? 어차피 2는 세제곱 해봐야 2고 2의 세제곱이 9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2의 9제곱이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얘가. 거기에 A를 곱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차피 단위 행렬이 A랑 곱해지면 그냥 A가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결국 얘 우리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A에 있는 성분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2의 9제곱은 얼마냐면 510이야. 그리고 A는 얘잖아요. 이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얘는 512 곱하기 마이너스 2. 즉 이거 굳이 전 풀었네.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 되겠다.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24라고 나오겠죠. 정답 1번이라고 여러분 선택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엔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뭔가 이렇게 표 나왔고 문제가 길어. 근데 결국 봤더니 뭐야? 행렬 문제네요. 그쵸? 자, 그럼 얘를 우리가 행렬로 만들어 놓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 내용도 물론 봐야겠지만 일단 행렬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행렬 문제잖아. 그러면 25, 6. 얘를 이제 쓸 거라는 얘기인데 보니까 농구 경기래요. 거기서 A, B가 두 선수가 있는데 득점 30점, 25점 했고 어시스트를 A가 2개, B가 6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그 경기력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가산점으로 하나 봐요. 그 가산점을 구하는 방법이 득점한 거에다가 1을 곱하고요. 어시스트에다가 1.5를 곱한 이 값이 바로 이 선수의 가산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활약 정도가 되겠죠. 그럼 보니까 어시스트를 더 많이 쳐주네. 어쨌든. 자, 그러면은 요렇게 가산점을 구할 건데 그럼 우리가 A와 B의 가산점을 구하는 식을 행렬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니? 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은 아까 보니까 여기가 A였고 얘가 B였어요. 그쵸? 그러면 이 득점 그리고 어시스트가 각각 1과 1.5가 곱해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행렬의 곱셈은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하기가 가능해져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 30이 뭐랑 곱해져야 되냐면 1과 곱해져야 되니까 한번 써볼게요. 여기 1하고 곱해진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얘 2는 뭐랑 곱해지면 되냐고? 얘는 어시스트니까 1.5랑 곱해지면 된다고요. 자, 행과 열과 행의 수가 같게끔 매치를 해야 곱하기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얘를 지금 이렇게 순서가 돼 있으면 득점 가산점, 어시스트 가산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밑에 것도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25점 했어. 그럼 얘 어떻게 곱해져요? 이렇게 곱해지잖아. 그러니까 25 곱하기 득점 곱하기 1, 어시스트 6개 곱하기 1.5 되잖아요. 와우. 그래서 어떻게 행렬로 나타내면 되냐면 요렇게 두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A 선수와 B 선수의 가산점을 A 가산점, B 가산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A와 B의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식으로 해놓은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4번. 그래서 정답 얼마가 된다? 4번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어서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무슨 강수량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표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미만이라는 단어, 뭐 이상, 미만 나오죠. 아, 부등식 문제구나. 근데 보니까 정보 밑에 또 줬는데 결국에는 우리 예구하라는 것 같거든요. 얘가 어떤 비인지. 자, 근데 지금 범위가 2개가 나왔잖아. 연립해서 풀어는 연립부등식이구나 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식으로 세워봐야 되는데 자, 8월 1일에는 40-x만큼 왔대요. 그래서 날씨를 뭐라고 분류했나 봤더니 강한비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강한비는 어디에 있냐면 좀 지워놓읍시다. 강한비는 얘죠.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 15 이상 30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경우 오케이 가보자. 자, 40-x가 어떻게 되더라? 여기 범위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15 이상 30 미만 이렇게 되더라. 자, 이렇게 부등식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EX의 범위를 알아야 돼. X가 아니고요. EX라는 거 명심하세요. EX의 과연 강수량 범위, 그 사이는 어떻게 될까? 얼마큼 왔을까? 요거 구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EX의 범위를 구할 건데 차례차례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양변에 40을 빼주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고 마이너스 10 뭐냐? 25가 되네요. 25. 마이너스 25죠?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다 x 마이너스 1을 곱하자고요. 그러면 부등호가 바뀌죠. 자, 얘 바뀌어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뭡니까? 25보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니? 얘 플러스겠지.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25보다 작거나 같고 10보다 크구나. 근데 우리 구하려는 건 뭐다? EX. 그러니까 E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선 양변에 또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EX는 첫 번째 범위에서 50보다 작거나 같고 30보다 크다가 나와요. 이 첫 번째 EX에 대한 범위입니다. 얘로 알 수 있는. 그럼 이것만 봤을 때 사실 문제 풀 수 있나? 애매하죠? 왜냐면 지금 두 개가 다 강한 비일 수도 있고 매우 강한 비일 수도 있거든.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해봐야 돼요. 예. 그럼 두 번째 얘 해볼게요. 야, 보통 비례 뭐가 3x 마이너스 63이. 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63. 보통 비니까 보통 비는 어디야? 여기잖아요. 그럼 얘 범위는 요거라는 거 아닙니까? 3 이상 15 미만. 얘가 3 이상 15 미만이구나. 자, 그러면 양변에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다 3 나눌 수 있겠다. 그죠? 3은 약분이 가능해요. 그럼 3 약분하면 1보다 크다. 뭐가? x 마이너스 21이 요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21을 더해봅시다. 다. 자, 그럼 x는 21을 더했으니까 26보다 작고 2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어쨌든 EX 구해야 되잖아. 그럼 또 양변에 2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50이잖아요. 네, 52보다 작고 4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맞죠? 그럼 얘 사실 여기서 끝났어. 얘는 뭐밖에 안 돼요? 매우 강한 비긴 한데 두 개의 식을 뭐 합니까? 이 두 개 EX의 범위를 연립하면 되겠죠. 공통부분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럼 공통부분 뭐가 나올까요? 자, EX가 일단은 공통부분 5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쵸? 5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근데 44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래서 44보다 크거나 같다가 바로 8월 2일에 온 강수량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왔으니까 얘는 무슨 비다? 엄청 많이 왔네요. 매우 강합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뭘 구하라고 했나 봤더니 ft-20의 절대값 씌운 요 녀석이 5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랬을 때에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t값이 아닌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ft부터 조금 찾아야 되겠네. 그럼 ft가 뭐냐면 초속 2.5로 t초 동안 걸었을 때의 거리를 ft라고 했어요.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ft가 얼마다? 2.5t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ft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2.5t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2.5t-20의 절대값 씌운 게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요, 일단 우리가 범위가 지금 절대값이 하나 있는 식이잖아.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풀이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빠르게 얘를 식으로 써낼 수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절대값 씌운 게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x가 될 수 있는 건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고. 그치? 그래서 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나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렇게 바로 그냥 음수 붙여줘서 여기다 앞에다가 반대 부등호로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쓰냐면 절대값이 하나가 있는 식에서. 두 개 있는 식은 또 다음에 추가로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자, 2.5t 절대값 풀어내고 마이너스 20이 첫 번째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아까는 제가 작은 걸로 했죠, 범위가. 근데 얘는 크잖아. 그럼 두 번째 어떤 경우 생각해봐. 두 번째 2.5t 마이너스 20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5보다 어떠면 될까? 마이너스 5보다 어째야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질까요?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 작거나 같아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럼 절대값이 5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생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식을 풀어서 t값이 과연 어디 범위에 있는지를 찾으면 돼요.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양변에 2를 곱해줄게요. 정수를 만들기 위해. 그러면 얘는 5t가 될 거고 마이너스 40 얘가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5t는 넘기면 50이 되겠죠. 그래서 t가 얼마가 돼요? t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첫 번째 t의 범위를 찾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다 안 되는 거 뭐 있어? 되는 거. 얘 되잖아요. 얘 되잖아. 얘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겠죠. 제껴놓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보자고. 얘로 아마 6 아니면 8 둘 중에 안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양변에 2를 곱해서 5t 마이너스 40 얘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씁니다. 자, 그럼 5t는요 넘겨요. 그럼 40이 플러스 40이 되니까 30 이렇게 된다고. 그럼 t는 얼마겠어요? t는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도 되겠지. 그러니까 얘 제끼고. 안 되는 녀석은 뭐였다? 얘는 t의 범위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뭐예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딱 봐도 경우의 수 조합 문제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느 동아리에 속한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가 같대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남학생 수, 여학생 수를 n명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n명, n명. 근데 여기서 3명을 대표를 뽑겠대. 3명이 대표니까 얘는 그 자격이 달라요, 같아요? 자격이 같겠죠. 그러니까 우린 조합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근데 전체 몇 명이야? n명, n명이니까 2n명 중에서 대표 구분 없이 남녀 구분 없이 3명을 뽑는 이 경우의 수가 여학생 중 몇 명이야? n명. 자, 써보자 일단. 남녀 구분 없이. 그러니까 얘 2n명이지. 그 중에 3명 뽑는 거. 그 다음에 n명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3명 뽑는 거. 그거의 몇 배래요? 10배랍니다. 얘를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2n명 중에 몇 명을 뽑아요? 3명을 뽑아요. 그쵸? 이게요. n명 중에 3명을 뽑아요. 이거의 몇 배다? 10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되시죠? 자, 그럼 이거 우리 뭐 하면 돼? 식 세우면 돼요. 이걸로. 등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2n 곱하기 2n-1 곱하기 2n-2가 되겠죠. 자, 우변은 뭐가 되냐면 10 곱하기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거 안 썼구나. 근데 어차피 내가 안 쓴 이유가 있어. 여기다가 어차피 3팩을 쓸 거거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도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쓸 거야. 똑같잖아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어차피 분모가 같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 분자로만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n값을 찾아낼 거예요. 자, 근데 좀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인수 빼낼 수 있거든요. 2를. 그럼 얘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2 빠져나와서 4n 곱하기 2n-1 곱하기 얘는 이제 n-1이 됐겠죠. 맞나요? 그럼 얘가 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해보자고. 그러려고 제가 지금 묶은 거거든. 자, 얘 약분되죠? 약분 가능. 그리고 여기 4n과 10n이 있어. 약분 될걸? 얼마로 됩니까 이거? 2n으로 약분해보자고요. 2n으로. 그러면은 얘 뭐만 남죠? 얘 2만 남고요. 얘 뭐만 남아요? 얘 5만 남습니다.
자, 지금 2n으로 약분한 거야, 2n으로. 자, 그럼 남는 건 뭡니까? 남는 건 여기 뭐만 남냐면 2 곱하기 2n-1 남고요. 그쵸? 우변은 뭐만 남냐면 5 곱하기 n-2만 남는다. 끝났네, 이제. 정리해봅시다. 그럼 얘는 4n-2는 얘는 5n-10이 될 거고 이항 그러면은 n은 뭐가 되더라? 넘어가서 8이 되더라. 그래서 여학생, 남학생 수 다 몇 명이었단 얘기야? 8명씩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여학생 수 몇 명이었다? 8명이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2번 문제도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요, 문제의 뜻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잘 정리해보면. 문제 뜻부터 좀 보면, 지금 A랑 B랑 C랑 D랑 E랑 각 어떤 여기 가나다라 마까지는 없지. 가나다라 마라는 5곳에 얘네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갈 거예요. 배치가 될 거래요. 그 상황이에요. 배치가 되는 상황이에요. 5명이. 근데 어떤 조건이 있었나 봤더니 A보다 B가 더 먼 데로 가야 된답니다. 이해되시죠? 자, A, B, C, D, E가 막 어떻게든 막 순서 바꿔가지고든 순열로, 그쵸? 막 5군데로 갈 건데 그 중에 무조건 B가 A보다는 멀리 가야 된대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떤 경우가 있을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 번에 이걸 구하려기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한 번에 식을 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A가 제일 짧은 데로 갈 수 있잖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A가 어디로 갔나 봤더니 A가 가로 간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로 갔다고. 그쵸? 그랬을 때 과연 B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 B는 얘 안 되죠? 똑같으니까 거리가. 얘 아니면 얘 아니에요. 그쵸? 다라마 셋 중에 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B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3가지가 있겠죠. 다라마.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A랑 B가 가는 곳이 정해졌습니다. 먼저 A는 가였고 B는 남은 3개 중에 여기 중에 하나 갔어. 그럼 예를 들어 다를 갔다고 쳐봐. 그럼 여기 지금 A 갔고 여기 B가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곳은 어디야? 나라마 3곳이 남아있어. 사람 몇 명? 3명 남아있어요. C, D, E. 근데 얘네는 무슨 간 조건이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무작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야? 마치 일렬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나라마의 CD를 일렬로 세운다. 순서를 바꿔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그거 경우가? 바로 3팩토리얼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거 몇 가지입니까? 최종적으로 이 어차피 얘는 아니고 3 곱하기 이거 얼마야? 6이잖아요. 3, 6, 18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A가 가로 간다면. 근데 여러분, A가 나로 간다면 얘랑 똑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B가 갈 수 있는 게 3군데고 나머지 애들 일렬로 세우고. 그래서 결국에 A가 나로 가도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엔 A가 어디로 가냐면 다로 가요. 네, A가 다로 갑니다. 다로 갔대요. 그럼 B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야? 얘보다 먼 데가 2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B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A랑 B가 결정됐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일렬로 세우자. 3팩이다. 그럼 얘 몇 가지인지 봅시다. 얘 6 곱하기 2, 12가지구나. 이렇게 있어요. 얘는 1-1이라고 놔야겠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를 봅시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가 이번엔 라로 갔어요. 그러면 B가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나요? 어디로 가야 돼? 마밖에 없어요, 얘는. 그쵸?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또 신나게 열심히 자리 싸움을 합니다. 배열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몇 가지입니까? 6가지밖에 없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부터 1-1, 2, 3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딱 나눠서 생각해 본 거예요. 얘 나중에 뭐 하면 될까? 더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럼 더해봅시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 더해서 얘가 뭐가 돼요? 30이 되죠? 그 다음에 얘 더하면 24니까 54가 되겠네.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54가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는 경우를 써보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보거나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3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그림 같다 하긴 좀 창피하지만 그림을 그려서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청소 도우미가 2명을 뽑을 거고 빨래 도우미로 2명을 뽑을 거고 식사 도우미로 3명을 뽑을 거랍니다. 그 얘네는 결국에는 뭐예요? 다 자격이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자격이 같고 자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린 조합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일단 얘를 그림을 그려서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청소가 지금 청소가 2명이 있어요. 학생이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청소를 할 학생이. 그 다음 빨래를 할 학생들, 빨래 도우미예요. 빨래 학생 아니에요. 빨래 도우미를 할 학생들이 2명이 있어요. 여기도 2 친구. 나머지는 뭡니까? 다 식사 도우미 한 친구들이네요. 식사. 요렇게 3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7명의 학생을 둘, 셋으로 나눠줄 건데 일단 청소 2명을 뽑읍시다. 7명 중에 청소 대표, 청소 도우미, 청소 담당을 2명 뽑는 경우 뭐겠습니까? 7명 중에 자격이 같은 2명의 대표를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7C2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 명이 남아요? 5명이 남죠. 그 중에서 빨래 2명, 빨래할 대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5C2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몇 명입니까? 3명. 3명 중에 식사 3명이니까 3C3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계산해주면 이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갈게요. 자, 그럼 7C2는 뭐가 될까요? 얘는 7 곱하기 6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21이 되나요? 21이 되겠죠. 21 곱하기 5C2는 뭐예요?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면 되니까 10이 됩니다. 거기에 1 곱한 거예요.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1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번이라고 이 문제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로 가보죠. 자, 14번 문제도 보니까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네요. 야, 이 경우의 수는요, 제가 봤을 때 결국 이 문제를 푸는 한 80%는 문제의 이해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 그 문제 파악에서 아마 정답과 오답이 갈렸을 거라고요.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구역이 있대요. 근데 이 구역을 5명이서 다 돌아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를 담당을 한다 이거예요. 조사를 하겠다. 근데 5명이서 하면 하나가 남잖아. 그치? 한 명이 하나씩 담당하면 5명이니까 구역 하나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2개의 구역을 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 거기서 또. 그냥 2개의 지역이 아니야. 뭡니까? 꼭 인접해 있는, 서로 이웃한, 즉 인접해 있는 2개의 지역을 조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접하지 않으면 안 해! 이 얘기라고. 그리고 나서 한 명이 2개 담당했으니까 몇 개 구역이 남아요? 4개 구역이 남겠지. 그 구역을 남은 4명이서 사이좋게 하나씩 골라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런 경우 몇 가지가 있느냐? 선생님 문제 파악해도 안 되겠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짚었던 그 부분들만 파악이 되면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가보자고요. 자, 첫 번째 어떤 경우부터 이제 갈 거냐?
아니, 생각해봐. 그냥 조사원 5명이라고 했지, 뭐, 한 명은 팀장이고 나머지는 사원이다, 팀원이다라고 이런 얘기 안 했잖아. 그러면 한 명은 누군가는 재수없이 두 군데를 지금 조사해야 된다고. 그쵸? 근데 그 한 명은 과연 어떻게 정해요? 5명 누구나 그 5명 중에 누구나 한 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곳을 조사할 담당자부터 뽑아야 돼요. 그쵸? 이거 몇 가지가 있을까요? 5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 즉 5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 놓친 친구들이 많더라고. 이 문제 보니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게 좀 제일 어렵지.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이제 여기서 뽑힌 이 사람 있지. 2개 담당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6개 지역 중에 2곳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이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여기 6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데 인접해야 된다고 했어. 근데 인접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 조금 이따 생각하고 먼저 6개 중에 2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먼저 2곳을 뭐라 해야 돼? 인접한, 그러니까 이웃한 2곳을 선택하는 경우죠. 이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먼저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그럼 뭐죠? 6C 2가 되겠죠. 간단해. 2개 선택했으니까 뽑을 거야, 2개를.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6C2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서로 인접하지 않은 영역까지 지금 뽑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2곳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를 하나 뽑았어. 여기를 하나 뽑았어. 그럼 여기 잠깐만. 여기 이렇게 뽑혀야 되는데 여기를 뽑은 거야.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6C2에는. 근데 이런 경우는 서로 이웃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한 명인 담당자가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인접하지 않은 2곳을 이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 왜냐면 여기는 인접하고 인접하지 않은 애들 2군을 다 선택했거든. 어쨌든 어떻게 구별 없이.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웃하는 애들만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웃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다 빼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여기 가운데를 예를 들어 우리가 P라고 해볼게요. P. 자, 그러면 여러분 이 P는요. 만약에 한 곳을 내가 P를 선택하지? 담당자가? 그럼 얘는 앞불사 여기 모든 구역이 다 얘랑 인접해 있어. 그쵸? 그래서 P만 뽑을 수 있으면 얘만 뽑을 수 있으면 모든 구역이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P가 뽑힌다면 얘는 인접하지 않은 2곳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우가. 어떤 경우에만 인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를 뽑았을 때 여기 P라고 두고 예를 들어 여기를 이제 뽑았다고 해보자. 한 곳을. 그랬을 때 얘랑 인접하지 않은 곳 여기 있습니다. BC 이렇게. 그쵸? A에는 인접하지 않는 곳이 2곳이 있다고요. P는 다 인접하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6개 공간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은 써보자. D 얘 2라고 할게. 그냥 아까 그대로.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A가 뽑혔다고 하면 한 점이, 그러니까 한 곳이 BC가 한 점을 뽑히면 다른 곳으로 뽑히면 얘는 인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 A라는 구역과 인접하지 않는 곳은 B랑 C라는 2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E에도 인접하지 않은 곳이 몇 곳이 있어요? 2곳이 있어요. 어디? D하고 C가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마찬가지로 B에도 인접하지 않는 곳이 A랑 D가 있고요. C에도 인접하지 않은 곳이 뭐가 있냐면 E랑 A가 있습니다. 와우. D도 인접하지 않은 곳이 뭐가 있냐면 E랑 B가 있어요. 오호. P를 제외한 5개의 구역은요. 인접하지 않은 곳이 각각 몇 개가 있다? 2개씩이 있습니다. 즉 P를 제외한 5개의 구역에는 인접하지 않은 곳이 2개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10개의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봐봐.
아까 내가 분명히 얘랑 인접하지 않은 게 B였다고 했잖아. A, B 두 곳을 뽑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B를 먼저 뽑아서 B, A를 뽑아도 어차피 두 개는 어때요?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뭐라 이거 중복된다는 얘기잖아. 하나씩. 자, A, C 뽑았네. C, A 뽑았네. 똑같죠?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D, E 뽑았어. E, D 뽑았어. 똑같죠? 중복됩니다. 두 개씩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인접하지 않은 곳을 찾는 경우의 수는 10개, 한 구역마다 두 개씩 있으니까 10개였는데 중복되는 게 있더라. 그 이 나눈 거. 얼마가 됩니까? 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6C2에서 뭐를 빼야 된다? 5를 빼준 것.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서로 이웃한 두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까지 끝나냐면 자, 보자. 야, 5명 모여봐. 너 중에서 한 명은 두 곳을 담당할 거야. 그게 몇 개? 5개. 그 한 명을 뽑는 경우. 자, 한 명 뽑았어. 야, 그럼 너가 여기서 이웃한 두 곳을 선택해봐. 이 얘기거든. 그 경우가 몇 개였다? 일단 6개 중에 2개 뽑고요. 그 중에서 이웃하지 않는 애들은 버릴게요. 그게 바로 6C-5였다. 이 얘기입니다. 6C-5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누군가가, 희생을 할 누군가가 생겼어요. 두 곳을 담당합니다. 그럼 남은 4개가 되겠죠? 있죠? 남은 4개 구역. 그러면 그 4개의 구역을 남은 담당관 몇 명? 4명이서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먼저 가는 사람이 장땡이. 내가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결국? 이거 일렬로 세우기랑 똑같은 거죠, 4명을. 자리는 4개, 사람 4개. 결국 얘는 뭐예요? 순열이 되면서 4팩토리얼이 됩니다. 이거 뭐라고? 4명의 조사 담당관이 4곳을 배치하는, 선택하는 그런 경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총 이 세 가지 경우들, 얘네들이 따로따로 일어나면 안 돼요. 얘네들이 한 번에 동시에 따라락 일어나야 이 6개의 구역을 5명의 조사관이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를 다 어떻게 한다? 곱해준다. 그래서 처음에 5C 5 나왔죠? 그 다음에 얘가 6C2가 뭐예요? 15거든. 15에서 5 뺐으니까 10이 될 거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얘 4팩 곱해주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답,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구해봅시다. 얘 얼마냐? 4, 3, 6, 4, 24겠죠?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10 곱하기 6, 4, 24. 얘 곱하라는 얘기니까. 얘는 결국에 얘랑 곱한 게 5, 4, 20, 5, 20. 120에서 곱하기 110 한 거. 따라서 1200. 와! 엄청난데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이었다고요? 1200이었다고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행렬 문제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자, 행렬 AB가 있는데 행렬 AB를 곱한답니다. 행렬 AB의 모든 성분 중 가장 큰 값이 3이 되도록 한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가장 큰 값이 3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여기 있는 값들이 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 얘기라는 거 일단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어떤 x들이 있는지, 어떤 정수 x들이 과연 요 3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당되는지 보자고요. 자, 먼저 AB를 해야 될 것 같아. 곱해봐야 될 것 같아. 곱해봅시다. 여기서. 자, 칙칙폭폭 해주자고요. 가로, 세로.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1 곱하기 얘. 거기에 1 곱하기 얘.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럼 더하면, 좋아. 2차항 사라져. 1차항 사라져. 3만 남습니다. 깔끔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칙칙 폭폭 일로 가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남냐면 얘 3,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얘가 되겠네. 오케이. 둘이 더해보자. 얘는 뭐가 남냐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행으로 갑니다. 칙칙 폭폭 가요. 자, 그러면 얘는 사라져요. 0 되니까. 얘만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될까? 여기 2x2. 자, 이행의 2열은 뭐가 되나 보자. 1, 3, 0, 0. 그러니까 3만 남더라. 오호.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일단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3보다는 안 큰 것 같아.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3 이하면 된다 이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최대로 큰 게 3이잖아. 그치? 그래서 식을 두 개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얘가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가 어떠면 돼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이거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넘어와. 그럼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6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범위예요. x가 될 수 있는. 자, 그럼 또 x가 될 수 있는 녀석 두 번째 얘로 또 찾아보자고. 그래서 연립하면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이번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 5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되게 간단해지겠는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 마이너스 있는 거 다 거슬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다 곱해줄래.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가 지금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첫 번째 얘는 두 개 나눠 찢어지겠죠? 3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x 영역이 나왔고, 얘를 뭐 해라? 연립하세요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일단 그림을 그려서 해보자고요. 수직선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수직선을 여기서 x가 6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같아겠어. 그럼 여기가 6이라고 해보자. 여기가 6이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고요. 요렇게. 그러면 지금 요 사이에 x가 하나 있어요. x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네. 그러면은 x가 3, 얘 여기쯤에 있다고 보자. 3. 얘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움직이겠죠, 지금. 또 하나, x는 0보다 여기가 0이라고 해보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아닙니까? 여기랑 두 개 생기네요. 여기 생기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테고, 그죠? 여기에서는 x가 지금 6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걸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 x 뭐 있을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있을 거고, 여기는 3, 4, 5 많아. 5, 6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하라? 더하랍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로 사라지네요. 샥샥 사라질 거고, 얘만 더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15네요. 15. 그 정답 뭐겠습니까? 15. 3번이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개수, 근데 그 중에서도 정수의 개수가 꼭 4개가 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부등식부터 한번 좀 풀어볼까요? 2차 부등식부터. 먼저 얘 위에 거부터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해를 찾기가 좀 쉬워지겠지. 얘를 인수분해 봅시다. 그럼 얘는요, x-a 곱하기 x-3a가 될 거예요. 왜냐면 두 수 곱했을 때 3a 제곱이 될 거고 더했을 때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식이 두 개로 나옵니다. 왜?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설정해 줄게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랍니다. 그럼 어떤 게 나오냐면 X는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얘보다. 그러니까 X는 일단 A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X는 3A보다 크다라고 범위가 나올 거예요. 맞나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음수래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겠지. 얘가 더 작아지겠죠. 3A가. 이거 우리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해를 봐야 되니까 부호 바뀝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A가 음수일 때는 X가 3A보다 작고요. X가 A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나는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세우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볼게요. 얘도 인수분해가 가능해 보이죠?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4가 얘가 뭐보다 같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A가 4보다 클 때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범위가 설정되냐면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작아지게 되겠죠? X가 4가 더 A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A보다 작고 4보다 크다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4보다 작습니다.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4보다 작고 A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부등호의 방향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얘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할게요. 기억하기 쉽게. 얘를 니은이라고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지금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먼저 1번과 기억을 연립해 보겠습니다. 1번하고 기억이에요. 첫 번째 상황은 1번과 기억을 연립하는 거예요. 얘의 해를 수직선에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4A. 그러니까 여기가 A라고 해보고요. 이쪽에 A가 있어. 여기가 4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여기 3A가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A가 0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얘의 범위의 해는 지금 얘는요. 이렇게 되겠죠. 속이 꽉 차 있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깡통이에요. 걔랑 두 번째 얘를 봐야 됩니다. X가 A보다 작대요. X가 A보다 작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3A보다는 크대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시킨 녀석은 무엇이냐? 바로 얘겠죠. 요렇게. 자, 그럼 그랬을 때 잘 봐. 이 동시 만족하는 이 범위가 X의 범위인데 정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X가 정수가 4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정수 4개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을 수 있냐면 5, 6, 7, 8 이렇게 4개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왜? 얘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럼 A가 몇이라는 얘기예요? 9라는 얘기지. 올라이 A가 9구나. 어떤 경우? 이 상황에서 A는 9라는 거를 우리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4개가 되려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요. 뭐냐면 1번과 니은 연립할 건데 보자고요. 이번에는 1번과 니은을 연립해 볼게요. 그럼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A 범위부터 봐봐. 그럼 A 범위는 지금 1번과 얘를 연립했으니까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A가. 맞죠? 이 상황입니다. A는 지금.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연립해 보자고요. 1번과 니은을. 수직선을 또 그려야 되겠네. 좋아. 수직선으로 가자. 수직선이 제일 좋아. 연립부등식 풀 때는 여러분 수직선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아까 마찬가지로 A보다 작거나 같고 요 범위와 3A보다 여기 A예요. 크거나 같다. 아니지, 크다. 요 범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은은 뭐냐면 4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두 번째 해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공통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지금.
공통 부분이 여기란 얘기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얘가 봐봐. 정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뭐뭐 가능하냐면 여기에 3, 여기 2, 여기 1, 여기 0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3의 2가 0보다 작아야지만 4개가 가운데 생겨요. 3의 2랑 4 사이에. 지금 이해되나요? 어떤 얘기인지? 그러면 얘가 말이 되냐고. 우리 아까 A 뭐라고 했는데 이거 분명히 여기라고 했잖아. 범위가. 근데 어떻게 3의 2가 0보다 작을 수 있겠습니까? 3의 2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2번은 만족시키는 이 해를 만족시키는 x의 해를 만족시키는 a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너는 필요가 없어요. 너는 없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 세 번째 거로 가게요. 세 번째 거 봅시다. 이번에는 2번과 기억을 연립해 보겠습니다. 얘랑 얘를 연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A의 범위는 안 되잖아요, 이미 A 범위가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둘이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A의 값이 없습니다. A가 0보다 작으면서 A 4보다 커야 되는데 에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이미 탈락. 만족시키는 A가 없음. 그래서 네 번째 거를 봅시다. 네 번째 거를 보면 이번에는 2랑 니은이랑 연립을 해볼게요. 마지막이 될 것 같죠? 자, 2랑 니은을 연립합니다. 자, 그럼 일단 A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4보다 작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될 겁니다. 얘네들이 연립하면 A의 범위는. 자, 그럼 X의 범위를 찾으러 가보죠. 연립을 할 겁니다. 수직선을 그려야겠지? 수직선. 자, 니은은 뭐가 되냐면 니은은 얘고 지금 2번은 얘예요. 그럼 니은부터 그려놓는 게 편할 것 같아. 자, 여기가 4고요. 여기가 A예요. 지금 여기가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거든. 그렇죠? 2번 니은의 해가. 자, 그럼 2번의 해를 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해가 다른 색을 그려야 되나? 좋아. 요렇게 돼 있고 A보다 지금 어떻다고 했어? 크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3A보단 작아야 된다고. 여기 3A라고 해봅시다. 3A보단 작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2번의 해예요. 그럼 얘랑 공통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겠죠. 여기가 바로 공통되는 부분인데 그럼 범위가 x는 4보다 작고 a보다 큰 이 범위입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 x값이 정수 4개를 가지려면 여기 뭐가 돼야 되냐면 3, 2, 1,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a가 뭐가 되면 될까요? 정수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러면 그 사이에 0, 1, 2, 3 4개의 정수를 x가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a 찾았다. 아싸. 어우. 범위랑도 맞죠? a는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맞아요. 그래서 a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라고 두 번째 a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a를 찾았거든요. 합은 얼마게? 9에서 마이너스 1 더하니까 8.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네, 이제 객관식 문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 객관식에서 마지막 부등식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의 문제인데 절대값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2개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냥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처럼 우변에 있는 녀석을 부호 바꿔가지고 양쪽에 써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풀어줘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 대단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계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부등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요, 여러분 구역을 나눠서 그래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얘는 사실상 우리가 많이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부등식 문제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의 부등식 문제는 좀 이렇게 그래프로 몇 번 풀어봐야 되긴 하는데 앞으로 아마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풀면서 계속 풀어볼 테지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우리 같이 얘가 이 문제가 뜻하는 게 뭔지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그래프가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림으로 갑니다. 부등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써, 이거?
얘를 뭐 플러스 만드는, 뭐 음수로 만드는, 얘를 음수로 만드는 플러스 만드는 영역을, 얘는 지금 별도값이 2개니까 아마 3개의 영역으로 x값을 나눈 거야. 그런 다음에 얘가 뭐 마마, 맞불, 뿔뿔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안 하고요. 얘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녀석 x값 뭡니까? 기준값 2가 되겠죠. 자,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기준할 수 있는 x값이 뭐가 되냐면 k가 됩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면 얘는 플러스, x가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는 x가 k보다 크면 플러스, x가 k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준값이 2와 k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데, 먼저 기준이 근데 보니까 k가 어때요? 여기 2보다 작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마 k가 2보단 왼쪽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준값을 먼저 그릴 건데 k부터 그려야겠지. 자, 여기 k가 있고, 자, 여기에 2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k고요. 여기가 2가 있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기준선이, 기준값. 그러니까 축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영역, k보다 작은 영역에서는요. 잘 봐봐. k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x가 k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거기서는 얘가 아까 뭐가 된다고 했죠? 음수 된다고 했죠. 그럼 어차피 k가 2보다 작기 때문에 이 영역도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보다 x가 더 작을 테니까 음수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의 부호를 얘기하는 거야. 부호가 지금 k보다 왼쪽이니까 여기 다 x값들이라고. 가로는 다 이거 x값들이에요. x값이 k보다 작을 때는 여기 k보다 작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식의 부호가 뭐가 되냐고. 음수가 되겠죠. 얘도 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식의 부호가 다 음수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x가 k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부호를 가질 거냐. 얘는 아직 2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직 뭐야? 부호가 x-2가 음수입니다. 얘 아직 음수가 돼. 근데 x-k 같은 경우는 일단 k보다는 커졌잖아, x가.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부호만 설정할게. 얘 음수, 얘 양수란 얘기야. 그래서 순서대로 써놨습니다. 얘는 음수랑 양수가 되는 거야, 저식이. 자, 이번엔 x가 2보다 큰 영역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 양수, 얘도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오케이, 너 양수구나. 요렇게 지금 부등호 안에,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를 찾은 거예요, 부호. 얘네들.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 이거. 절대값 뽑아내는 거.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양수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음수면 바뀌어서, 이건 기억하시죠? 그러면 보세요. x 마이너스, 여기서 지금 둘 다 지금 음수라고 했어. 그럼 둘 다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식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k가 나와요. 맞나요?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앞에 거 마이너스 똑같이 나오겠지, 얘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 바뀌어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부호가 바뀌어서. 그럼 얘는 플러스니까 이젠 그대로 나와요. x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식으로 써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x 사라지네.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k만 나왔습니다. 오케이. x가 없어져. 플러스 둘 다 이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k다. 그럼 얘는 뭐가 돼?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얘 뭘로 풀어야 된다?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영역에서는 지금 식이 어떻게 나와요? 어떤 우리가 y값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k라고 나옵니다.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가 k입니다. 지금 여기가 k라는 얘기야, 이 값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값이 없죠. 그러니까 y는 그냥 e-k다라는 얘기예요. 함수값은 e-k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려집니까? x축에 평행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냐면 2x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단 그려진다고 봅시다. 오케이. 기울기가 얼마? 2x. 2.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아까 봅시다. 여기 다행인 게 여기 이 구간의 함수값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얘라고 나왔죠. 얘는 e-k다. 이 함수값은. 자, 여기가 지금 k고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 함수값은 그냥 우리 저식에다가 x에다가 2 넣어도 됩니다. 그래도 함수값이 나오고 어차피 이 구간은 우리가 e-k라고 했기 때문에 이 y값들은 다 e-k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y는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fx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뭘 그리라고 했냐면 얘가 이 그래프가 k 플러스 10보다 작다라는 범위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k 플러스 10은 어디에 있냐면 한 이쯤 그려진다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요렇게 k 플러스 10이 그려진다고 생각해봅시다. 여기에 k 플러스 10이 있어요. k 플러스 10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e-k,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뭐였냐면 요 함수가 k 플러스 10보다 아래에 있으면 안 돼 얘기고요. 안 돼. 야, 아래에 있으면 해가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해가 생기잖아요.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x의 범위가 생기거든요. 아래라고 하면.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가 k 플러스 10보다 위로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진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얘는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하는 겁니까? 없게 되는 거죠. 이거 2차 부등식 문제 풀 때 우리가 그래프 그려가지고 실수가 해가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 그 문제랑 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요렇게 위로 올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뭐보단 k 플러스 10보다. 근데 아까 우리 여기 함수값 최고 밑에 있는 이 함수값이 뭐라 그랬어? e-k였잖아. e-k 얘가 e-k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된다는 얘기야. 이 e-k 제일 낮은 얘가 최소값이죠. 이 e-k가 요 k 플러스 10이라는 선보다 위에 있으면 되더라. 위에. 위에. 자, 그럼 우리가 위에라는 걸 부등호로 어떻게 표시해? 크면 된다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써진다는 얘기예요. e-k라는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k 플러스 10보다 크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끝났어요. 이제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k 이항시켜서 얘가 넘어가면 8이다. 8보다 크거나 크다.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k는 작아집니다.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이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m값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거 힘들어하는 유형 아닌가요? 각자릿수의 어떤 그 조건 주어지고 몇 개인지 구하시오. 그쵸? 그 문제를 한번 잘 뜯어봐야 될 것 같아.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를 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3개로 자리를 막 바꾸도 상관없어. 어차피 0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몇 개의 자연수를 만들 거냐 이건데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각 자리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3이면 1과 2와 3 이렇게 각 자리의 수를 곱한 것이 10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있을까? 예를 들어서 1하고 2하고 5? 그럼 10이 되니까 이런 거요. 근데 얘를 좀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하나 다 떠올릴 거야? 아니잖아요. 조금은 그래도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봐야겠죠. 자, 10의 배수라는 말이 사실상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의 배수다? 이거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했던 건데 10의 배수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5 곱하기 자 인수로 쓴 다음에
여기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의 배수가 되고 10으로 나눠 떨어지고 뭐 이런 거예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5하고 2K하고 곱해진 거네. 그치? 자, 보세요. 5하고 2K하고만 곱해지면 무조건 얘는 뭐가 됩니까? 10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얘를 한 자릿수, 얘를 또 한 자릿수,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어떤 뭐라고 붙을까? 뭐 예를 들어서 n이 곱해졌다고 해도 얘는 무조건 10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근데 여기 2K가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이걸 알아야 돼. 2K가 뭔지. 2K가 뭘까요? 어떤 정수에 무조건 2가 곱해진 거,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짝수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게 짝수예요. 그래서 각자리 숫자들을 곱했을 때 10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5랑 짝수랑 곱해지면 나머지 하나가 뭐가 오든 상관없이 얘는 항상 10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닐 것 같지? 해봐. 5 곱하기 2 곱하기 3 뭐예요? 30. 5 곱하기 4 곱하기 7 해봐. 그럼 뭐가 돼? 20에다가 어차피 7 곱하기 어차피 20이 바로 10의 배수니까. 이해됩니까? 5하고 짝수만 있다면 하나가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10의 배수가 된다. 이깁니다. 그게 얘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생각해야겠죠. 이게 그래 알겠어. 야, 5하고 짝수 있으면은 10의 배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래서 뭐 라는 거잖아. 가보자고. 어떤 얘기냐면 얘가 짝수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세 자릿수의 배열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100% 정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10의 배수가 되려면 어쨌든 간에 5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구나. 그렇죠? 1부터 9까지 수 중에 5는 필수로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10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일단 5를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다른 두 수를 뽑는 거지. 그쵸? 그럼 얘네로 막 나열을 해. 그럼 얘네들은 10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짝수가 하나가 안 왔기 때문이에요. 5가 들어있는 세 자리 수, 얘네의 경우는 전체 경우가 생길 건데 얘네는 짝수가 될 수도 있고 10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5와 짝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홀수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짝홀 이렇게 온 겁니다. 왜? 짝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짝수가 하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 홀수란 얘기지. 이해돼요? 5랑 짝수가 있으면 여기 홀수 와도 상관없다고. 근데 여기에 짝수가 없고 홀만 있으면 절대 10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 곱하기 1 곱하기 3 해봐. 15잖아. 5 곱하기 7 곱하기 9 해봐. 너무 크다. 5 곱하기 3 곱하기 뭐 있어? 그 다음에 7 해봐. 너무 큰데? 아무튼 짝수 10의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가 들어가 있는 세 자릿수 이 경우 모든 경우의 수에서 홀수가 되어 있는 두 개는 홀수인 이 경우 얘를 빼주면요. 이렇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무조건 10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죠. 와우, amazing,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돼요. 이 경우랑 이 경우. 그럼 생각해봐요. 1부터 9까지 9개의 숫자가 있는데 5는 하나 이미 뽑았어. 그럼 남는 거 2개 뽑을 거잖아. m하고 n. 몇 개예요? 8개 중에 나 2개 뽑을래.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뽑고 끝이 아니야. 뽑고 끝이 아니라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512든 215든 125든 다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준다? 3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뭡니까? 3팩. 이렇게 되겠죠. 3팩토리얼. 여기서 뺄 겁니다. 뺄 건데 뭘 뺄 거냐면 이번에는
야, 5 됐고, 홀수만 뽑을 거야. 근데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야, 5를 제외한 홀수는 몇 개 있니? 1, 3, 5 빼고 7, 9.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 뽑는다? 2개를 뽑는다. 4, C,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세 개의 수를 다 어떻게 한다? 뒤지고 볶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리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3팩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뭐 다 곱하고 해도 되지만 조금 우리가 빠르게 하려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해보죠. 얘는 8 곱하기 7 거기에 2로 나눈 거고 거기에 3팩이면 6이잖아요. 이겁니다. 자, 마이너스 얘는 4 곱하기 3에다가 2로 나눈 것이고 거기다가 6 이게 곱해집니다. 그쵸? 그러면요 얘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6으로 묶어놔요. 그냥 공통인수 우리 인수분해 하듯이. 그러면은 6 곱하기 얘 얼마야? 4, 7에 28 아닙니까? 약분돼서 4, 7에 28에서 이거 얼마야? 6 뺀 거예요.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좀 복잡한가 오히려 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22잖아요? 22 곱하기 6 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얼마입니까? 132가 나오겠지. 그쵸? 곱하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뽑았을 때 각 자릿수 곱했더니 11배수가 되는 경우는 저렇게 132가지 나온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는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 1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네요. 수녀조합 문제가 나왔는데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운답니다. 근데 이런 말이에요. 여학생들은 이웃하면 안 되고요. 남학생들은 이웃할 수 있어. 이웃하겠지 당연히. 이웃할 건데 그 이웃하는 애들이 항상 짝수가 돼야 된대. 와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지. 남자 넷이 있고 여학생 하나 있고 남자 뭐 둘이 있고 여학생 하나 있고 남는 거 6개니까 뭐면 남자 6명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되나요? 혹은 뭐 여자 있고 여자는 한 명 한 명이겠지. 남자 뭐 8명 있고 여자 1명 있고 남자 4명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여자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되고 남자들은 이웃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짝수 명수만큼 이웃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야 이거 그럼 너무 경우가 많잖아. 근데 여러분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요. 지금 이거 푸는 방법을. 진짜 실제로 이 문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왜냐면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쉽게 풀 수 있도록 문제에서 힌트 줬어. 그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그 경우의 수가 n 곱하기 요거 12팩토리얼이다. 얘가 어마어마한 힌트예요,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일단 12팩토리얼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남학생 12명을 써야 된다는 거고 남학생 12명이 어떻게 된다? 자리를 막 바꾸는 상황이잖아. 그쵸?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라고. 12팩토리얼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냐면 먼저 남학생 12명을 나열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려볼게요. 남학생 12명이 자 하나 남학생이에요. 둘 너무 크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명이 먼저 뭐야? 12개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이 12명이 먼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무조건 첫 번째 상황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미 12팩토리얼을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놔야 됩니다. 남자 12명을 일렬로 세워라.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여학생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까요? 짝수로 이 여학생 2명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안에 이 남학생들을 짝수로 분리시키면서 여학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여학생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체크해보자는 거지.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자,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일단 여기 올 수 있죠. 가능하죠. 여기 올 수 있잖아. 여학생 한 명이 올 수 있어. 근데 여기 올 수 있을까?
그러면 남학생이 어떻게 돼? 외톨이가 돼요. 한 명이 남는다고. 홀수가 남는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안 돼요. 여학생이 여기 오면 안 되고 여기에는 올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2명, 10명으로 이렇게 쪼개지니까 올 수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안 되겠지. 여기 또 혼자 고립되잖아. 이렇게 되면. 혼자 남잖아. 외롭잖아. 그치? 안 돼요. 홀수라서. 그러니까 한 번 더 건너뜁니다. 아, 이러면 여러분 바로 이제 뭐야? 규칙 찾을 수 있네. 아, 요렇게 짝수만큼 띄어져서 여학생을 배치시킬 수 있겠구나. 여기 세모 자리에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문제의 힘이에요.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 이거 안 그랬으면 이거 어우 힘들다.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일단 남학생 요거 12명 배우라는 건 12팩토리였어. 거기에다 뭘 곱해? 이제 여학생 요 세모 자리에 여학생 2명이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여기 있어야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잖아요. 이 세모에 있어야. 그 이 세모 7개 중에서 과연 여학생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일까? 그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7개의 자리가 여학생 2명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2명을 마치 선착순 2명으로 들어가는 거. 7명이서 선착순 2명으로 서는 거. 혹은 7개의 여행지에서 2곳을 선택하는 거. 마찬가지. 똑같이 이거네요. 이게 좋겠네. 7개의 여행지 중에서 2곳 선택하는 거. 자, 7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순서 상관 있게 배치하는 거, 나열하는 거. 결국 순열이거든요.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순열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7개 중에 2명을 딱 선택해서 이렇게 자리를 배열할 거다. 나열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n은 뭐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은 얼마가 될까요? 이거 얼마가 되냐? 이 값이. 요가 얼마가 될까? 요가 42가 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정답 뭐가 됩니까? 정답 42. 즉 4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단답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객관식 문제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셨네요. 그쵸? 3P2 얼마입니까? 3 곱하기 2잖아요. 바로 6이라고 답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21번 문제는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절대값이 한 개가 있어요, 식에. 그럼 얘는 사실 2가지 방법이 있죠. 원래 우리는 그냥 뭘로 했어요? 얘 보는 순간 x-2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그냥 바로 풀었던 것도 있고. 근데 얘는 왜 가능한 거예요? 절대값이 하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만약에 절대값이 2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프로 그려서 그 기준점을 잡고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마치 우리 2차 방정식 문제, 2차 함수 문제 풀듯이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얘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얘는요 x-2가요 1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됩니다. 그럼 양변에 2를 더해주게 되면 얘 사라질 거고 3이 되고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를 포함하는 x의 값 뭐가 있을까요? 1, 2, 3, 3개가 있는 거고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될까? 얘도 6이 되겠네요. 정답이 6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얘를 만약 그래프로 풀겠다라고 하면 해보죠. 또 한 김에 그래프. 자, 얘 일단 기준점이 뭡니까? 기준점이 얘 0으로 만드는 거. 2가 되겠죠. 그래서 2라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얘가 뭐가 돼요? 음수가 될 거고 오른쪽에서는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음수가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 나오죠.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V자가 그려집니다. 여기 2가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했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야? 모르죠, 이 값 얼마인지는. 그럼 1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1. 자, 그럼 x 여기가 2잖아요. 여기야. 요 함수 값은 x 값이 2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0이 돼요. 그래서 요 함수 값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된다? 얘가 1이라는 것을 문제에서 줬죠. 그럼 1보다 작은데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x의 범위가.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얘 봐봐요.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거든. x값을. x값 어떻게 찾아? x-2 y값이 지금 1이잖아요. 얘가 1로 만드는 x값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고요. 얘를 1로 만든 x값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1이 되더라. 그러니까 x의 범위가 3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1, 2, 3이 되는 거고 더하면 6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절대값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그래프로 푸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고요. 근데 절대값이 2개 이상이 있을 땐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단답형 3번 문제로 가보죠. 행렬 문제가 나왔고요. A 행렬과 B 행렬이 있는, 행렬 B가 있는데 얘네들을 곱했을 때 뭐가 되도록 하려고 했더니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보통 2라고 하죠. 자, 단위 행렬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1, 1, 0, 0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해요. 2개 곱한 게. 자, 그럼 곱해보자고. 2개 곱해봅시다. 얘네들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곱한 거를 여기다가 쭉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 3. 거기에 x 마이너스 1 곱해지니까 3-x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랑 얘까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구하게 되면 x, y에 대한 결국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여기 구해봤자 x, y에 대한 2개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우린 그냥 y만 나오게끔 여기 2x2 여기 성분을 보겠습니다. 2행의 2열만 보자고요.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곱해지면 되거든.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는 y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얘가 돼야 된다고요. 이 식이 단위 행렬이 돼야 돼서 1, 0, 0, 1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다? 얘가 1이라는 얘기고 얘도 뭐다? 얘도 1이라는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끝났죠. x값이 뭐가 나옵니까? 얘가 1이 나오려면 x는 2가 돼야 되고요. y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x랑 y값 2개를 각각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엔 단답형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게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얘가요 부등식이라고만 얘기했죠. 그쵸? 형태는 뭡니까? 2차 부등식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제에서 분명히 2차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 요 앞에 있는 4K가 0이라는 것까지, 즉 K가 0이라는 것까지 여러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2차 부등식일 경우 혹은 얘가 그냥 다 사라질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얘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런 거는 부등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왜?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도 부등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여기 앞에 1차, 2차라는 말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없다라고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x항들의 개수가 0이 되는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럼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얘가 4K가 0인 경우, 즉 K가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0, 0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떤 거예요? 무조건 맞는 등식이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요? k값이 0일 때는요. 그래서 먼저 k값 하나 찾은 거예요. 0이다라는 걸.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가봅시다. 이제 얘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풀이하는 경우죠. 얘가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을 경우에 하는 거. 그럼 얘가 이제 어떤 걸 생각해 주면 좋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좀 봐야 됩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그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프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이라는 건 뭐예요? x축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가 0이 x축이죠. x축보다 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프가?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얘가 지금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게 아니라 아래로 볼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큰 애가 나올 수밖에 0보다 큰 애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위로 볼록하긴 해. 근데 이렇게 됐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가 뭐예요? 요 부분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게 되겠죠. 꼭 요 상황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되려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k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k는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할 수 있냐면 써놓자. 두 번째 지금 얘가 x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럼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 줘야 합니다. 동시라는 거 중요해요. 이 동시에 만족해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랬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맞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k는 0보다 작다라고 하나 나왔고 k가 0보다 작다 나왔고 우리 이거 하려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하려고요. 얘가 봅니다. 얘 요 2차식. 그럼 쟤는 일단 우리가 보니까 다 2로 약분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2k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1 얘에 대한 이 2차식의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를 판별식을 해보면 짝수 공식이 가능해요. 그렇죠?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을 해보면 얘는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랑 1이랑 곱해져야 되니까 플러스 2k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쵸? 얘가 어때야 된다? 얘가 판별식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인수분해해 보면 k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잖아. 얘가 0보다 작다. 오케이. 그럼 k는 뭐입니까?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서. 그리고 얘 뭐였어요?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범위 연립하면 나오겠죠. 자, 그럼 문제는 우리가 뭐였냐면 지금 첫 번째 경우 얘랑 두 번째 경우 얘가 나왔거든요. K의 범위가. 첫 번째 K 범위는 뭐야? 얘잖아. 두 번째 K 범위는 얘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연립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통 부분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자, 이 부등식이요. K가 얘일 때도 성립하고요. K가 요거일 때도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뭡니까? 두 개를 그냥 합해줘도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K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K는 일단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온 게 0이잖아요. 0보다는 작다라고 써야 될까 봤더니 여기 0일 때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까지 써줘야 정말 최종적으로 K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 단답형 5번 문제를 볼게요. 경우의 문제가 나왔네요. 마지막 문제로. 자,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A, B 두 사람이 있대요. 근데 두 사람이 4개의 동아리 중에서 2개씩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할지 모르잖아. 2개씩. 그래서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겹치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통으로 겹치는 동아리가 1개 이하가 되도록 하란다고 했습니다. 1개 겹칠 수 있고
아예 안 겹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요, 일단 두 개로 나눠서 좀 풀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나도 겹치지 않는 경우와 하나만 겹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한 개 이해가 될 테니까. 자, 첫 번째, 공통 부분,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입니다. 겹치는 게 없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뭐예요? 4개 중에서 그러니까 1, 2, 3, 4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아리가 1, 2, 3, 4가 있을 때 AA가 얘를 선택하면 남은 걸 B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 느낌으로 가보면 당연히 4개 중에 A가 2개를 선택하면 되고요. B가 남은 2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이게 몇 개예요, 그러면? 6개가 생겨요. 6가지가. 가지로 쓰자. 첫 번째, 두 사람이 겹치지 않는 경우는 6가지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요. 이번에는 공통이 몇 개라고요? 하나 있다고요. 겹치는 동아리가 1개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지. 보세요. 자, 1번, 2번 동아리, 3번 동아리, 4번 동아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AA가 1, 2번 선택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B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했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를 했다고 보자고. 그러면 남은 둘 중에 하나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 B가. 이해돼요? 자, A가 2개를 선택했어? 그럼 B가 해야 될 다음 행동은 A가 들어간 2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B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좀 쉬워. B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 A가 들어갔네? 그럼 난 쟤 무조건 하나 따라가야 되거든? 하나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러면 제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좋아하면 2개 다 선택하면 되는 거야. 아, 그럼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일단 A가 4개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2개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B는요. 받다가 A가 선택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가지 경우가 생겨요.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번이냐 2번이냐 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죠. 나머지 2개 중에 꼭 하나는 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이냐 4번이냐 2개 중에 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몇 개가 생겨? 또 2가지의 경우가 또 생긴다는 얘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6개 딱 끝났는데 공통이 하나가 생기려면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는 얘기고. 이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얘 몇이에요? 4시 2는 6개죠. 거기에 2를 곱하고 2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6, 4, 24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통 부분이 1개일 때. 자, 그럼 1개 이하가 되라고 했으니까 없을 수도 있고 또는 1개일 수도 있으니까 2개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30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다문고 기말고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시험 범위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워낙 좀 어렵잖아요. 계산량이나 연산 이런 게 식이 복잡한 파트는 아닌데 여러분 생각과 발상을 굉장히 잘해야 하는 그런 시험 범위입니다. 왜냐면 경우의 수나 수녀의 조합 이런 파트가 있어서거든요. 나중에 이게 또 확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초장에 잘 잡아두셔야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파이팅해서 우리 공부해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